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나사와 민간 우주 산업 등 차세대 우주 인재를 양성하는 미국 우주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내년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수입과 제조를 금지하고 내후년부터는 판매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축산업계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목장주와 축산업자들이 직접 쇠고기를 도축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LA 지역의 한 래퍼가 $800만 이상의 도난수표를 이용한 대규모 금융사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사고가 나던 그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망가진 차도 보험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단순히 사건을 맡지만 이 로우 그룹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는 로펌, 한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며 한인들의 마음을 아는 로펌, 최고의 변호사들과 12명의 베테랑 케이스 매니저가 끝까지 책임지는 로펌, 이 로우 그룹 한국어 무료 상담,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이 미국 물가 상승률의 우려를 나타내며 필요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뛰고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입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움에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며 지금 최우선 과제는 단연 물가라고 강조했습니다. Inflation is running above our 2% target. So the Fed's predominant focus right now should be on prices. 실제로 지난달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7% 올라 연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기조적인 물가 흐름이 목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e must be confident that underlying inflation is moving to our objective clearly and at sufficient speed. Otherwise, we have work to do. 다만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점은 못 박지 않았고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을 예고하는 이른바 선제 안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를 사실상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받아들이면서 9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60%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4.3%대로 뛰며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채권 시장이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워시 의장 연설 직후 상승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 낙폭을 키우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네팔과 티베트 지역의 2차 홍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흘 전 대홍수 때 새로 생긴 자연댐이 넘치며 구조작업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580명이 넘었고 실종자도 급증해 2,500명에 육박합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가파른 협곡 사이 경사면을 따라 얼음 파편과 토사류가 쏟아져 내립니다.
대홍수 당시 암석등이 강을 막으며 새로 생긴 자연댐으로 떨어지면서 그 충격에 물이 차면서 일부 넘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자연호수의 길이는 약 150m, 이미 20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물이 고여 있는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팔은 자연댐이 범람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한때 구조 활동을 벌이던 병력, 장비를 철수하고 주민들도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 지난 밤에도 부테코시 강 수위가 다시 올랐다며 경계 태세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상류 쪽 새로 만들어진 2개의 자연댐 중 한 곳이 넘치기 시작했고 두 자연호수의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홍수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엔 비까지 계속 오고 있어 언제 자연댐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엔 유입되는 물이 정점에 이를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3,000m 고도 아래 하류로 순식간에 토사류와 물이 흐르면서 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glaciale molto catturata con tutte le strutturazioni e altre masse possono cadere nella stessa valle con lo stesso meccanismo. 일단 구조, 복구 작업은 재개됐습니다. 네팔 라수아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갇혀있던 35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네팔에서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지만 다리와 도로는 파손됐고 피해 지역 대부분 진흙으로 덮여버려 수색조차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580명 이상이고 실종자는 네팔에서만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어 30여 국에서 온 외국인 500여 명을 포함해 2,500명에 육박합니다. 이번 대홍수의 위력을 보여주듯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 7구는 1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흙과 바위를 집어삼킨 시속 180km의 급류는 불과 7분 만에 국경 지역을 덮쳤습니다. 지진으로 관측됐던 진동은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거대한 빙하가 떨어질 때의 충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떨어진 빙하가 거대한 물살을 만들어내며 지룽항을 덮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분. 빙하는 랑탕 리룽봉우리 해발 5,200m 지점에서 1,20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고 이때 지진 규모 5.2에 해당하는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가파른 계곡으로 쏟아진 빙하는 흙과 바위, 나무 등에 뒤섞인 거대한 급류로 변해 순식간에 지룽항을 삼켜버렸습니다. 应该是7分钟。 所以7分钟的时候运动了20公里左右，这个速度是非常快的。急的，然后沿着陡峭的沟道往下游形成高速的碎屑。 급류의 속도는 초당 약 50m, 시속 약 180km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류의 강수위는 30분 만에 최대 9m까지 치솟았고 엄청난 양의 바위와 토사들은 100km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ere was another vertical drops all the way to the rivers, which was about at 3,000 meters. Very high impact and also carried out the lots of sediments along. 이번 대홍수는 빙하가 녹아 무너지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힌두쿠시 히말라야 전역에서 빙하는 빠르게 소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극지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양의 눈과 얼음이 쌓여 있는데 AP통신은 해발 4,500에서 6,000m 사이에 위치한 이곳 빙하 면적의 78%가량이 온난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빅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다시 확산하면서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빅서 지역에 팀버 산불이 다시 번지면서 빅서 해안 일대 고속도로인 1번 고속도로 약 40마일 구간이 폐쇄됐고 인근 주민들에게 접근 자제가 권고됐습니다. 산불이 통제선을 넘어 23,300에이커 이상 확산하면서 불길을 막기 위한 맞불 작전까지 펼쳐졌고 인근 지역에서 플라스켓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주민 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We want people to try to stay indoors because there's going to be a lot of smoke, a lot of ash. We don't want people breathing that in. So because the backburning operation is going to go all the way down to Highway 1.
현재 시속 50마일의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확산과 함께 인근 지역 정전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소방 헬기와 소방 인력 등이 투입돼 새로운 방화선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 기준 팀버 산불의 진화율은 21%, 플라스켓 산불의 경우 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텍사스 휴스턴의 나사 존슨 우주센터를 찾아 미국 우주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새 아카데미는 나사가 주도하는 연방교육기관으로 우주군을 비롯해 나사와 민간 우주 산업에서 활동할 군인과 엔지니어, 과학자 등 차세대 우주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o you think of West Point and you think of Annapolis and you think of the Air Force Academy and you think of the Coast Guard academies. Great, they're all great. But we're going to have now a Space Force. We're going to have an academy for what the people in this room love the most. That's exciting. 이에 따라 나사 국장이 이끄는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앞으로 120일 안에 학교 위치와 운영체계, 입학 기준과 졸업 후 의무 복무 여부 등을 담은 구체적인 설립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는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우주에서 2등이라면 지구에서 1등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달 근접 비행 임무를 마친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4명에게 미국 최고 권위의 우주 분야 훈장인 의회 우주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미국 우주비행사를 다시 달 표면에 보내고 향후 달에 미국의 연구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위험지역에 로봇 개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아이스는 화재 현장과 유해물질 점검, 불발탄 검사 등을 위해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원격 조정 로봇개 스팟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 $200만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토안보부의 신규 기술 도입 정책의 일환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측은 스팟이 수색과 구조,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무기화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경찰국이 스팟 도입을 추진하다 책임 소재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아이스는 최근 이민 단속 현장 요원들을 위한 전기 충격 장갑 6천 켤레 도입을 위해 $1,670만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가 단계적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일회용 배터리 내장형 전자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AB 762를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 1월부터 해당 제품의 수입과 제조가 금지되고 2028년 1월부터는 매장 판매와 유통도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버려진 전자담배의 리튬 배터리와 중금속 등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따른 것입니다. 다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면서 액상을 다시 채우거나 카트리지를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고 마리화나가 들어간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농장과 목장주들이 직접 소고기를 도축하고 가공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육류 가공 시장은 이른바 빅4로 불리는 대형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독점을 막기 위해 소규모 축산 농가와 업체들이 직접 가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소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소고기 수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미국 축산 농가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2020, I paid about $940 for, on average, for a steer calf. This year, I paid roughly $2,700 for a calf. So from $940 to $2,700. It is really hard to sustain this operation at those prices.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법상 판매용 육류는 원칙적으로 연방 농무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농가의 직접 가공과 판매를 폭넓게 허용하려면 의회의 법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무부도 다음 주부터 소규모 육류 가공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육류 가공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A 지역의 한 래퍼가 800만 달러가 넘는 도난 수표를 이용한 대규모 금융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콜드하티드 A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31살 에이다 윌리엄 오바유 와나 등 3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훔친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현금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확보한 수표는 810만 달러치가 넘고 여기에는 세금 환급금과 재향군인 혜택, 사회보장연금 등이 담긴 미 재무부 수표 50여 장과 개인, 기업 명의의 수표 수백 장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수표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이름과 주소를 바꾼 뒤 피해 업체와 비슷한 이름의 사업체 서류까지 만들어 LA와 오렌지, 샌디에고 카운티의 은행과 신용조합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유아나의 차량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610만 달러가 넘는 도난 또는 위조 수표 100여 장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장은 실제 현금화돼 약 170만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바유아나를 포함한 2명은 체포됐으며 나머지 피고인 1명도 연방당국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며 은행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각 혐의당 최대 3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경계 인근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다리 아래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네바다 카운티 플로리스턴 인근 80번 고속도로 동쪽 방면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중심을 잃고 전복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는 도로 위에 옆으로 넘어졌고 운전석이 있는 트랙터 부분은 다리 난간을 뚫고 약 80피트 아래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과정에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다리 아래 경사면으로 떨어졌으며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추가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로 고속도로 동쪽 방면이 전면 통제되면서 차량들이 우회하는 등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주택가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청소년을 포함한 4명이 다쳤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메릴랜드주와 경계에 가까운 워싱턴 DC 북동부 딕스 스트리트 6200번지 일대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남성 3명과 청소년 남성 1명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성인 남성 1명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상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1명은 상태가 위중해 헬리콥터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은 은색 혼다 어코드 차량을 추적하는 한편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력 공급업체 에디슨이 2달에 걸쳐 $72의 자동 크레딧을 지급합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주택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8월과 9월 전기요금에서 각각 $36씩 총 $72의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크레딧 지급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의 기후 크레딧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 대규모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위원회 측은 에어컨 사용으로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크레딧 지급 시기가 여름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크레딧은 자동으로 적용돼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지만 가구별 청구 주기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릭.
여름 더 강력한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 더 강력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한여름 셀리올의 속 시원한 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앰플 세럼 크림과 탈모번지 샴푸, 바디워시와 바디 세럼까지 모든 화장품 반값 대세일. 그리고 유한 건강 생활의 전 녹용 홍삼을 비롯한 모든 건강식품을 2개 사면 하나 더. 2개 사면 하나 더. 213-738-1188 셀리온.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연락이 끊긴 한국인들의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수색을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네팔 군 당국이 운항을 허가하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응팀은 오늘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을 수색하기 위해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신속 대응팀은 네팔 군 헬기와 민간 헬기가 동원돼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이 위치 정보 등을 네팔에 제공했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락 두절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속대응팀은 수색과 구조를 위해 임차한 헬기 6대에 대해 네팔 군 당국의 운항 불허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포함된 대응팀 6명이 출동을 대기하고 있지만 네팔 당국이 2차 대홍수와 기상 문제 등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추가 피해 가능성, 현지 군 당국 지침 등으로 헬기를 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 현장은 인근 도로가 유실돼 육로 접근이 불가능해 사실상 헬기 외 접근 방법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지에서 네팔 당국에 헬기를 띄울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자는 어제 네팔 군 당국과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도 진행됐다며 네팔 측에서도 수색 지원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은 모두 안전지역으로 구출됐습니다. 앞서 9명은 그제 네팔 군 헬기를 타고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대피소에 남은 한 명인 현장 소장이 현지인 직원들이 모두 구조될 때까지 남겠다면서 잔류했는데 어제 오후 안전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제주 여성 실종 신고 허위 종결 관련 소식입니다. 계속 실종자들과 통화했다고 주장해왔던 부모 경장이 결국 사실 통화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신고 이전에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자백한 겁니다. 남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직후 장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거짓 종결한 부경장. 사실랑 연락이 됐다. 연락됐으니까 종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경찰 조사 결과 통화 기록도 나오지 않았지만 부경장은 구속 이후에도 계속 통화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종 신고 이틀 전 이미 실종 여성이 숨졌다는 중간 부검 결과가 나오자 부경장은 결국 통화하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통화한 적 없다고 자백했습니다.
앞서 60대 남성 신고 기록에 부경장이 남긴 전화번호는 가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주도 사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의 실종자 처리 매뉴얼 등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수색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이런 말씀들 그런 것들은 지금 사실 이 현재 상황과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타살을 한 후에 자살을 가정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저는 거의 밝히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한편 경찰청은 수사부실과 공직기강 회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다음 달 6일까지 음주와 회식을 전면 금지하는 공직기강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서면 제청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서면 제청과 재제청 요구 모두 현행 헌법 아래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열흘 만입니다. 대신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가장 문제 삼은 건 제청 과정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루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동안의 관행은 한쪽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고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절차적 장치였다면서 사법부가 관행을 저버리고 사법부 독립의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임명권을 존중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후보자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하라는 취지로 기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달라고 밝혔는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할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자 국회의 임명 동의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건강보험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는 통보를 받거나 기존 플랜이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보험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보험으로 바뀌거나 예상하지 못한 보험료가 청구되어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한 이후에도 소득이나 자격 변화, 보험사의 처리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통보를 받았거나 다른 보험으로 옮길 때에는 단순히 새 보험 카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존 보험이 제대로 종료되었는지부터 의료진과 처방약까지 여러 사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보험의 종료일과 새 보험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이 6월 30일에 종료되고 새 보험이 7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존 보험을 제대로 종료하지 않으면 두 보험이 동시에 유지되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 보험의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인한 뒤
기존 보험의 종료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존 보험이 마지막 보험료를 정확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LA케어의 보장을 받고 7월 1일부터 브루실드로 변경했다면 6월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를 변경했다고 이미 보장받은 기간의 보험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보험료는 계속 청구될 수 있으며 장기간 미납이 지속되면 보험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채권 추심, 즉 콜렉션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 보험료 자동이체를 중단했다고 해서 보험이 해지된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결제를 막은 것입니다. 보험을 종료하려면 보험사나 담당 에이전트를 통해 정식으로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 종료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만 중단하면 보험료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새 보험에서 기존 의사와 병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용하는 주치의나 전문의가 새 보험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에서 받은 사전 승인도 새 보험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보험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방약 역시 보장 여부와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커브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소득과 자격 정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이후 소득 정보가 반영되거나 소득이 변경되면 정부 보조금이 줄거나 중단되어 월 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아 메디켈 자격에 해당하면 커브드 캘리포니아 플랜에서 메디켈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도 자격 판정에 따라 보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료나 플랜에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기면 현재 등록 상태와 소득 정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로 전환할 때에는 기존 보험을 반드시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디케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기존 개인건강보험이나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어 시작일에 맞춰 본인이나 담당 에이전트를 통해 기존 보험의 종료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로 해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메디케어가 시작된 이후에도 기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하는 순간보다 가입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이나 플랜 변경, 메디켈 전환 통보를 받았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변경 이유와 현재 보험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의 종료일과 새 보험의 시작일, 마지막 보험료, 의료진과 처방약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보험 공백과 이중 보험료, 그리고 병원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